다음 존경하는 김성태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새누리당 서울 강서을 김성태 의원입니다. 남경필 지사님, 네, 현재 이 전월세 날이나 최근에 이 가수 싸이 같은 경우도 상가 분쟁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고 있죠, 그죠? 네, 또 작년에는 이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로 뭐 영화배우 김부선 씨 문제 이런 주택 관련 분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법적으로 주택 관련 이 분쟁 조정을 지자체가 수행하는 것이 임대주택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 집합건물 이렇게 세 가지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네, 지금 본 의원이 이 경기도로부터 이제 자료를 보니까 이 분쟁 조정 위원회들이 정말 유명무실한 상황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임대주택 분쟁 조정 위원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겨우 10군데에서만 이게 설치되었고, 지난 4년간 임대주택 분쟁 조정 위원회는 본 의원이 우리 의원실만 하더라도 1년에 한 100건 이상은 받는데 지난 4년간 단 한 건밖에 되지 않아요. 또 이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 위원회도 이렇게 보니까 31개 시군 중에서 23곳에만 설치됐고 지난 4년간 이 역시 단 4건의 분쟁 조정이 접수됐고 조정 심의가 이루어진 것은 그중에 3건, 조정안이 수용된 것도 단 1건에 불과합니다. 지사님, 네, 우리 지사님은 평상시에 이 분쟁 조정 갈등 해결 해소에 상당히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런 사회적 약자들, 이 사회적 약자들이 불이익이나 차별 또는 불공정한 행위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때 과거 국회에서 정치생활을 할 때에도 상당히 붕괴하고 한 모습을 제가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상가 오피스텔 이런 집합건물 분쟁 조정위원회는 도청 내에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나머지는 뭐 시군구에 설치되어 있다 치더라도 이 집합건물 분쟁 조정위원회는 도청 내에 설치되어 있는데 조정 신청이 지난 2013년에 4건, 또 작년에 5건, 올해 10건 이렇게 급증돼 있는데 이게 상당히 급증하고 있어요. 아마 적극적인 홍보를 하면 엄청나게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단 한 건밖에 없어요. 지사님, 지금 지자체 이런 주택 관련 분쟁 조정위원회가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더욱더 큰 관심을 가지고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도지사로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주거 및 생업에 이렇게 관련된 상황이다 보니까 쌍방의 입장차가 크게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이런 상황을 지자체가 이제 중재하기라는 것은 보통 뭐 이렇게 힘든 일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 이제 분쟁이 있어도 이 법정을 통해서 해결하려 하는 것이고 또 도청의 관련 공무원들도 적극적이지 못한 게 이제 주된 원인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서민들 같은 경우는 사회적 비용, 즉 법정 소송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런 부분은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왜 현실을 본 의원이 왜 지적을 했는가 하면은 현재 국회 차원에서도 지금 서민주거복지특위가 이제 설치되고 국회 차원에서 문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존경하는 이미경 의원님이 그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지자체에 설치하는 것이 과연 이제 실효성이 있는지 상당히 의문을 가집니다. 이걸 또 이제 중앙부처가 이걸 다 한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일 거고. 그런데 이제 가끔 이렇게
전월세라든지 상가 분쟁, 아파트 관리비 분쟁 이런 걸 각급 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지자체의 권한을 이양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극적으로 운영을 해버리면은 법률적인 뒷받침까지 부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제대로 광역단체나 지자체에서 의지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과연 이 피해를 입는 서민들 같은 경우 그 먹고 살기 빡빡한 사람들이 그 비싼 변호사 비용 대 가지고 법정에서 이걸 판단을 구하는 게 그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법률에 근거한 이렇게 지자체나 시군구가 적극적인 행정력을 이렇게 경기도민이라든지 시군 구민들에게 이렇게 봉사하는 게 맞습니까? 후자가 맞습니다. 예? 후자가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법적 하에 효력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이제 이게 심의 과정 중에 한쪽이 불응하거나 또 이제 불참하게 되면은 개체 조사 이게 되지 못할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 국회 차원에서도 좀 강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도지사님 그 이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도 곧 서민주거 복지 특위위에서 이제 의결을 하면 국회에서 이제 이 법적 장치가 뒷받침이 될 건데 앞으로 적극적인 의지를 좀 가져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김태훈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경기 고향 덕양울의 김태원입니다. 우리 지사님, 우리 국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네, 또한 도정을 아주 잘 펼치신다는 그런 평들이 많은데 앞으로 우리 도정을 더 잘 펼쳐서 우리 주민들이 더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지사님께서 오전 질의에도 우리 경기 북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여러 가지 SOC 기반 확충을 위해서도 많은 애를 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잘하고 계시는 도정 활동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현재 그 여러 가지 창조경제 생태 조성 핵심으로 이렇게 지금 넥스트 판교 광명 시흥 첨단 연구단지 등 이러한 미래형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 R&D 단지를 조성하고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첨단 산업 단지가 조성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미래형 기업과 우수한 인재들을 이제 유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역 경제 성장 효과가 매우 클 것이다. 네, 그렇게 기대를 갖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조성 계획 중인 이 첨단 산업 단지가 이제 성남과 광명 시흥 지역에 지금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기존에 또 판교하고 광교 첨단 연구 단지가 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도내 주요 첨단 산업 단지 4개가 모두 이 경기 남부 쪽에 이렇게 집중돼 나가는 건 조금 우리 지사님께서 역점을 두고 계신 북부에 대한 그러한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도내 이제 한 106개의 벤처 창업 지원 시설이 중에서 북부 지역이 이제 14개, 벤처 기업도 지금 현재 한 9,300개 중에서 1,100개 정도, 13% 정도밖에는 지금 입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물론은 SOC 사업도 이제 그 기반 조성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러한 어떠한 산업단지 이런 첨단 산업단지의 배치도 좀 더 균형감 있게 좀 추진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지사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난 추경에 150억을 반영을 해서 경기 북부 양주에 벤처센터를 건립하기로 했고요. 네. 북부 6개 시군의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 이 존경하는 김태현 의원님 지역 시인 그 고양시 같은 경우에 앞으로 한류 월드를 중심으로 한 그곳이 대한민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굉장한 발전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제 그러한 이제 역점적인 사업도 이제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라든지 또 계속 추진되는 재난안전 대응 체험 시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재난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 그러한 체험 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의 우선순위를 좀 더 경기 북부 쪽에 좀 관심을 더 둬야 될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런 차원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아까 우리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경필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계속 북부 쪽에 더 많은 지원과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아까 오전에 우리 그 의원님이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판교 테크노밸리에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분양과 실제 그런 부분에 이게 차등이 있어가지고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거는 지적이 있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유치업종 위반인 경우에도 있고 지금 또 사업자가 당초 사업 계획상 임대율보다 초과 임대하는 그런 편법인데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 이제 유치업종 위반은 제재 조항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좀 이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건 또 앞으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제재 조항을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계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초과 임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에 대한 제재 지금 현재 사항은 지금 없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금 만약에 지금 아까 우리 지사님 보고에는 이제 변경 계획을 지금 현재 추진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보완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만약에 변경 계획을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대한 법적 대응 같은 거는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부동의 사업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해지를 할 생각입니다. 좀 강력하게 예. 그렇게 해서 근데 계약서상에 그게 지금 없습니다. 해제할 수 조항에. 있도록 돼 있고요. 아마 네. 소송이 일어나겠죠. 예. 예. 그러나 그래서- 저희는 그것 하더라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예. 이게 이제 앞으로 넥스트 판교 하는데도 또 똑같은 이 사안들이 생길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번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법적인 검토가 더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판교 테크노밸리 당초 취지대로 이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경기도의 층간 소음 민원이 지금 매우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의 한 65%가 공공주택에서 이제 지금 생활하기 때문에 네. 지금 이 층간 소음으로 해가지고 산일이라든지 방화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지금 낳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정책적으로 지금 대안 마련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 경기도에 특히 이 부분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뭐 월 평균 120건, 일 평균 4건의 이런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네, 감사합니다. 네, 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존경하는 민홍철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경남 김해시갑 출신 민홍철 의원입니다. 우리 남경필 지사님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그 지사님께 한번 여쭙겠는데요. 그 수도권 규제 완화 여기에 대한 소신은 어떤 것인지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수도권 규제 철폐 이런 거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수정법 철폐 이런 것 주장하지 않고요. 수도권 예. 규제는 합리화하는 합리화. 정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그린벨트 제도가 도입된 지가 벌써 40년, 44년 됐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최초에 지정된 면적이 국토의 5.4%, 5,397평방킬로미터였는데 2015년 4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그린벨트 면적이 3,861평방미터로 줄었어요. 그 이제 최초 지정 면적보다 약 28.5%가 줄어들었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약 530배. 그런데 이 중에서 2010년부터 2015년 4월 말까지 그 해저 면적, 그린벨트 해저 면적은 5년 동안 총 63평방킬로미터인데요. 그 중에서 경기도 해저 면적이 5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1평방미터 이상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예. 그런데 지난 5월 6일 날 국토부에서는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개발 제한 구역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30만 평방미터 이하 해제권은 지자체 장에게 이제 부여하고 그래서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겠다. 그다음에 훼손지를 녹지로 복원하고 정비하는 공공기회형 훼손지 정비제도를 도입해서 복원하겠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지역 특산물 판매 시설 설치하고 또 토지 매수나 주민 그 지원 사업은 강화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뭐 다른 내용은 뭐 미래지향적이고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30만 평방미터 이하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겠다. 이 발표는 결국은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제할 수 있는 지역은 결국은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린벨트를 지금까지는 국가 정책 사업, 그러니까 이제 국책 사업이나 공공 주택 사업을 위해서 경기도에서 주로 해제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택 공급 중심에서 R&D나 첨단 복합 산업단지 등 그 일자리 용지 조성을 위해서 해제를 해 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해 왔어요. 결국은 그러면 아까 오전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 북부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특수적인 어떤 상황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인정을 합니다. 군사보호구역이라든지 생태보호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경기도 내에 각 지역별로 그린벨트 규제를 보니까 경기 북부보다는 남부 지역이 더 오히려 더 많아요. 예, 면적 절대 면적이. 그렇다면 결국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R&D 사업이라든지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해서 해제를 대단히 규모로 해제를 해 나가겠다. 그러면 결국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오히려 우회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하나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사님께서는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시는지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 규제를 통해서 균형 발전을 한다라는 것이 그동안 이제 우리 오래된 정부의 정책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효과를 잘 거두지 못했죠. 지금 그냥 이 상태로 가더라도 한 1,700만 정도, 1,500만 이상 되는 거는 시간 문제고요. 그렇다면 과연 그렇게 계속 이렇게 규제를 하는 것이 효과를 거둘 것이냐. 현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지키지 못하고 수도권으로 집중되지 않습니까? 자본과 인력 집중되는데 오히려 이제 그린벨트 해제라는 또 하나의 이런 어떤 정책 수단을 이제 풀어버리면 더 가속화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참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경기도지사로서의 어떤 그 정책 수단은 뭐 해제를 해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남경필 지사께서는 차기 아주 큰
꿈까지도 꾸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균형적인 어떤 감각을 갖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그러면은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다 한다든지 또 다른 방향으로 행사를 해야 되겠다 한다든지 그런 어떤 보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장의 어떤 반응이나 이런 거를 이 정책으로 규제 이게 좀 억누를 수 있는 게 있고요. 이게 근데 실패했던 겁니다 그동안 사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거는 뭐 지방이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할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윈윈할 수 있는 예, 것이냐에 대한 그래- 고민을 해야 합니다. 예,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만 그 저출산 정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저출산 정책을 막 그동안 했는데 지금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물론 계속 이 정책을 할 거냐 아니면 새로운 본의원도 방향으로 그런 갈 거냐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국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러나 원칙은 어떻게 검토가 되든지 간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또 지방 발전을 위한 그런 측면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측면에서 제가 균형 말씀을 발전과 상생을 위해서 그동안 해온 방법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의 결과를 놓으면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 민홍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희국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남경필 지사님과 관계관들 고생이 많습니다. 지사님, 지금 경기도는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4분의 1에 육박하는 1280만 명이 살고 있는데 네. 이 도민들이 겪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고통은 뭐라고 보십니까? 오늘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역시 주거 문제 굉장히 심각하고 그다음에 교통 문제 이렇게 굉장히 심각. 그렇습니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의식주하고 그다음에 행락이라 하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하루에 몇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계세요? 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50만 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버스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한 43만 명 정도 됩니다. 버스로 50만. 자가용이 제일 많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버스, 지하철 뭐 기타 순인데 작년 7월 14일 날 느닷없이 경기도에서는 광역버스에 대한 입석을 금지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경기도 정책으로 보시기엔 좀 무리가 있고요. 국토부 정책을 저희가 이제 시행을 지금 그 정책을 시행한 지 1년 넘었는데 네. 지금 지나온 쭉 과정을 보니까 그 정책을 계속 시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까? 아니면은 사실상 의도와 달리 당초 의도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까? 현재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시교통학자들이 과연 출퇴근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 것이 가장 적정하냐를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 37분 정도, 그러니까 출퇴근할 경우에 한 80분 정도는 용인이 되지만은 더 이상 넘어가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스트레스도 있고 시간 비용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인데 지금 경기도민이 버스로 43만 명이 출퇴근하는데 그 출퇴근 평균 소요 시간을 혹시 밑에서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한 지사님, 90분 그거는 정도 얼마요? 90분 정도 걸리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는 최적보다는 2배나 걸립니다. 혈압이 80에서 120이 정상인데 160에서 240이라는 이치하고 똑같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당장은 정상으로 돌리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아까 발표하는 그 대책으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대책입니다. 경기도가 오늘 의회에 요구한 건의한 6건 다를 보면은 하나는 규제 완화고 하나 전부 돈 문제예요. 그것도 국비로 내놔라 하는 건데 그거는 100년 하청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통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지금의 현재의 정책으로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거죠. 마차가 다니던 시대의 규칙은 자동차 시대는 맞지를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 정책입니다. 경기도가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인구는 몇 명 정도로 생각합니까? 그 패러다임을 짜놔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아파트는 늘어나고
먼저 아파트가 늘어나고 나중에 교통대책을 국가 보고 하라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불가능한 일이네요. 두 번째로 집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새도 자기가 쉴 수 있는 둥지가 있고 또 여우도 몸을 숨길 수 있는 굴이 있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1282명 중에 자기 집이 있는 사람과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통 다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정책을 결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 유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사님 집에서 관사에서 사무실까지 출퇴근하는데 얼마 안 걸리시죠? 저는 관사에 안 있고 제가 따로 아파트를 얻어서 있습니다. 거기서는 얼마나 한 걸립니까? 30분 정도 걸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얼마든지 용인 가능한 범위 내에 있죠. 우리나라는 집을 기준으로 4개의 계급이 있습니다. 첫째 380만 명은요.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월세나 전세를 받아요. 가배의 입장이죠. 1000만 명 정도는 자기 집 가지고 자기가 삽니다. 나머지 900만 명은 B계급입니다. 전세를 살아요. 1200만 명은 C계급입니다. 월세를 삽니다. 2100만 명이 2년에 한 번씩 폭력적 선택을 강요당합니다. 월세를 전세로 올려라. 전세를 월세로 바꿔라. 월세를 올려라. 전세값을 5천에서 1억씩 올려라.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적어도 대한민국의 4분의 1, 특히 가장 심한 데가 경기도입니다. 옛날에는 식량을 찾아서 유리 걸식이라는 말이 있지만은 지금은 유리 주거입니다. 전세값이 올라서 경기도로 오고 경기도에서도 점점 외곽으로 밀려가고 있어요. 2,100만 명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택 정책도 지금의 여러 가지 아까 이야기가 나왔는데 가격을 통제하느냐, 뭐 분쟁 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냐, 그거 가지고는 은발이 오줌 누기예요. 더 근본적인 대책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국토부에서 당연히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고통은 경기도민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경기도민들이 왜 반정부적으로 돌아서느냐? 그거는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현 정부에 대해서 싫은 거예요. 왜? 내가 서울시에 살고 싶은데 비자발적으로 쫓겨나온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정부를 싫어하는 게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주거에 대한 지사님의 기본적인 생각을 한번 도민들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사실 교통 문제, 주거 문제와 관련돼서는 전 결국 아주 장기적으로 저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주거지와 이 직장, 일자리가 서로 인접하게 해서 경기도 안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직주가 가까이 있는 게 가장 근본적이고 두 번째는 가치 체계를 바꿔야 됩니다. 독일 시스템 잘 알고 계시죠? 네. 지사님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 정치적 가치가 어느 게 우선돼야 된다고 봅니까? 저는 사회적 가치가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교통 정책과 주거 정책은 경제적 가치를 우시하는 모든 정책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좋은 되십니까? 저는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가치보다 훨씬 더 우선돼야 되는 가치가 정의와 공평입니다. 주거와 교통 문제를 갖다가 계속 경제적 가치로 접근을 하면 해결이 안 된다고요. 저는 우리 지사님이 정치에 있었으니까 그런 가치 체계의 전환을 여야를 가리지 않고 널리 전파하고 실행되도록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기대합니다. 아주 좋은 정책 제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김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존경하는 이장우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도지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도지사님이 경기도 도정을 맡고 나서 어쨌든 평이 굉장히 좋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요. 네. 또 도지사께서 리더십을 구현하면서 굉장히 포용하고 또 유연하게 구사하면서 굉장히 좀 평이 좋으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그 경기도정이 뭐 인구 수나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교통국장님도 잠깐 나와 주십시오.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김희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통계가 조금 잘 안 맞는 거 아닌가 싶은데 우리 국장님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이 대략 하루에 얼마 정도 된다고요? 버스 광역버스를 이용 아니 전체 다 하여튼 수용차 포함해서 저는 한 200만 명으로 200만 명으로 봐요? 예.
서울 시내로 통근하는 출근하는 인원. 예, 그러니까 한 114만 명쯤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정확한 통계 없나요? 정확한 통계를 안 갖고 있는데 지금 출근하는데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이용만 지금 인원만 43만. 그러면 지금 제일 많이 출근하고 퇴근하는 분들 중에 승용차를 제일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제 보니까 36.9%입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114만 명 중에 승용차로 36.9%를 하고 버스로 22.9% 가까이 하고 지하철로 6.1% 나머지는 뭐 택시나 기타 뭐 도보로도 하고 이런 과정인데 뭐 통계는 그렇게 아주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사님, 지금 경기도 이 수도권에서 이 서울로 통근하는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114만 명이든 200만 명이든 지금 국통이 굉장히 심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광명시에 한 8년 살았거든요. 제가 경기도 도민이었던 때가 좀 있었습니다. 국회까지 광명시 하안동에서 비 오는 날 아침 7시에 나왔는데 제가 10시 반에 도착한 적이야. 교통 지옥 중에 지옥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고 이것이 지금 현재에도 해소가 안 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긴밀한 협력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조금 서로 이견이 좀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뭐 좀 전에 김희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광역버스 좌석제 경기도에서 시행하면서 서울시하고 의견이 잘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이제 그게 그 입석을 금지하게 되면 대수가 늘어야 되는데 그건 서울에서는 혼잡이 늘어나기 때문에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이런 의견 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버스가 22.9%인데 대략 그렇게 따지면 제가 계산한 건 한 26만 명 가까이 되는 걸로 보는데 지금 이 서울시로 가려면 대략 이 서울시에서는 출퇴근 시간대 버스가 꼬리를 무는 현상, 이 버스 열차와 현상 발생 때문에 안 되겠다 이거 증차하는 것도 안 되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고육주책으로 2층 버스 도입을 하는 것도 그게 연동이 돼 있습니다. 2층 버스 도입을 하시면 얼마나 도입합니까? 지금 뭐 내년에 몇 대죠? 25대인데요. 일단 시범으로 25대. 25대로 해서 출퇴근 시간대에 몇 명이나 수용하겠어요? 그건 미미합니다. 앞으로 하게 된다면 전면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서울에 출퇴근하면서 서울에 여러 가지 그 뭐 회사에도 다니고 또 자영업도 하고 이런 분들에 대한 이 서울시의 대책이 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 시민만 하고 경기도에서 서울 하는 일반 국민들 불편한 건 서울시에서 외면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 꼭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 광역교통청을 설립을 해서 사실 이게 시도의 이해관계를 뛰어넘는 국가 정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건 동감합니다. 이 경기도 특히 경기도와 서울시는 결국 한 생활권으로 보고 모든 이 광역교통망을 다시 근본적으로 다시 따져야 된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만의 편리한 제도로는 더 이상 이 수도권에 있는 많은 분들 불편을 겪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 광역교통계획은 수도권만큼은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공동으로 짜야 되고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예? 이건 뭐 자치단체의 어떤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굉장히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죠. 예, 근데 그게 또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 시민들 이 혼잡을 또 걱정하다 보니까 혼잡 그다음에 결국 서울 시민이 경기도민이고 경기도민이 서울 시민이에요. 결국은.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희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는데 하여튼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해가 엇갈린다고 해도 경기도는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서울시가 지금 굉장히 소극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 문제는 나중에 서울시장한테 정식으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민홍철 의원님 얘기하신 거 수도권 규제 완화 말씀을 드리겠는데
가장 이 국토의 발전 중에는 국토의 균형 발전이 최우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지금도 사실은 경기도로 지금 저 거주하기 위해서 계속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거 좀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정책을 통해서 국토에 골고루 인구가 분산돼서 경기도처럼 이렇게 뭐 정말 교통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 심각할 정도로 주거 문제, 복지 문제 다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입장이 아니고 우리 민홍철 의원님 말씀한 대로 대한민국 전체를 생각하는 경기도 도지사의 어떤 정책도 필요하다. 경기도 입장만 고려할 일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국 일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각 지역에 정말 제대로 된 일자리가 있는 기업들을 얼마나 유치하느냐 이것이 저는 관건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실질적인 인구의 분산 효과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것도 저는 아까 김희국 의원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데요. 이게 일자리 창출이란 게 이제 공장 짓는 이런 형식으로 일자리 창출이 안 됩니다. 이 다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전 지역에 일자리 창출 계수가 높은 서비스 산업들이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어제 제가 전남의 아이쿱 그 구례의 아이쿱이라는 데를 다녀왔는데요. 그 시골에 그 이 농업과 관련된 이런 좋은 생활 공동체를 만들어서 엄청난 일자리가 만들어진 현장을 보고 왔거든요. 저는 좀 정책의 패러다임을 이제부터는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 지금 공장 만들어도 일자리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거는 누가 이 공장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이 수도권 규제가 이 뭐 그 저 국토균형 발전이 이루어진다. 이거는 좀 과거식의 패러다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이장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주질의가 거의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도 경기도 출신 의원으로서 또 몇 가지만 지사님께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정감사 준비에 고생 많으신 남경필 지사님과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또 공무원들께서 우리 국토위가 자료 요구가 굉장히 많아서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또 자료를 준비하시면서 도정을 한번 전반적인 점검을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네. 지사께 취임 이후에 특히 이제 경기도 내의 어떤 지역 간 불균형 발전, 특히 오랫동안 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든가 또 미군 공유지라든가 또는 그린벨트로 또 낙후되어 있었던 경기북부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많은 애정과 지원을 또 보내주신 데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지사께서 이제 10대 공약에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포함시킨 거 맞죠, 이게? 네, 그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첫째는 경기북부 지역균형 발전 사업과 두 번째는 이제 북부 규제 합리화 두 가지 틀로 나눠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올해만 봐도 경기도 내 그 도로 하천 인프라 투자가 남북 그 투자 비율을 보면 북부에 대해서 과거에 비해서 획기적인 지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올해 그 지역균형 발전 사업 보면은 역시 예산 확보의 결국 문제인데 아직까지는 목표치에 조금 모자란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 좀 더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드리고요. 네. 두 번째 그 규제 합리화 공약의 경우 지금 지사 취임 이후에 이제 토론회 한 번 하고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 건이 두 번, 정책건이 두 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민홍철 의원님과 이장우 의원님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걱정되는 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저는 역시 이제 국가균형발전의 측면을 또 고려하면서 정말 국가의 어떤 경쟁력 강화, 수도권 경쟁력 강화, 전체적인 국익 증가의 측면에서 몇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82년대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 만들어져 갖고 수도권의 어떤 인구 집중을 하다 막기 위해서 했지만 그 사업은 결국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예, 그게 아까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책의 수단이 과연 적합한지 잘 판단이 안 될 정도로 효과가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결국 이제 그런 뭐 수정법이 있고 여러 가지 규제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인구 집중은 완화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수정법 때문에 수도권 내 기업들이 공장 증설을 안 하다 보니까 차라리 지방으로 가랄 바에 외국으로 나가자 그래갖고 지난 여러 통계에 의하면은 2003년부터 7년 동안 도내에서 147개가 지방으로 이전한 반면 오히려 15,000개 이상의 기업이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네. 그 다음에 또 중대
그 중앙대 경영연구소의 한 10여 년 된 통계지만은 수도권 기업을 조사해 봤을 때 공장 그 총량제 피해 갖고 지방으로 내려갈 바에야 외국으로 나가겠다는 게 오히려 90% 이상입니다. 이런 현실하에서 과연 이 법이 실효성이 있는 건지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되는 건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데 차칫 이런 검토가 지방을 갖다 공동화시키고 경기도만 살려고 하는 정책이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도가 우리 국내에 있는 학회라든가 또는 뭐 연구소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이건 국제적인 학회 같은데 과거 그린벨트 규제 개선할 때도 영국의 도시계획학회 TCPA에다 맡겨갖고서 이제 그 그린벨트 규제 완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냈는데 국제기구라든가 학회 이런 데 도움을 받아갖고 과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수도권 정책이 제대로대로 된 건지 이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 같고 도가 중심이 되어갖고 서울시, 인천 함께 민관정 어떤 연구 TF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갖고 단기적으로는 일단 단기적인, 중기적인 또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고 단기적으로는 일단 연천이나 가평 같은 경우는 지사교수는 너무 잘하는 것처럼 어느 지역보다는 낙후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정자료부터 겨우 10% 내에 불과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수도권 규제 좀 풀어주고 또 중기적으로는 뭐 개발 행위를 갖다 좀 허용하면서 또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게 파고 결국 궁극적으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수도권 어떤 상생발전법이든지 또는 뭐 국가균형발전법이든지 다른 걸 좀 바꿔갖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면에서 핵심적인 게 뭐냐? 수도권에서 규제를 완화해 갖고 어느 혜택을 갖다 지방에 돌려주는 정책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 프랑스 같은 경우도 과거에 보면은 이제 이게 그 수도권 프랑스 파리 인근 내에 어떤 과밀 억제금 걷어 갖고 지방에 넣는데 수도권에서 공장용 총량제만 해제하고 규제만 완화돼도 그로 인한 국세 증가분이 3조가 넘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네. 그 국세 증가분만 3조가 넘는다고 하면 그 증가분을 지방의 개발 투자 비용으로 돌리는 그런 어떤 정책의 전환들 이게 필요한 거지. 지금처럼 실질적으로 이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갖다 가속화되는데 이건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가 서울시, 인천 같이 합쳐 갖고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위한 그런 법 체계를 갖다 새로 만들어내는데 한번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좀 해주시죠. 어떻게? 네. 예, 지금 하신 말씀들이 다 의원님들 국가정책 하시는 분들 다 고민이실 텐데요. 한 가지 또 이 수도권 규제의 역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수도권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 규제에 살아남은 기업들이 경기도와 수도권 특히 경기도에 있었는데요. 추운 곳에서 살아남다 보니까 경제가 어려워졌을 때 네. 여기만 지금 성과를 내다 보니까 더 이게 이제 불균형이 심화되는 이런 것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국가적인 대토론을 해야 될 때고요. 그러나 수정법을 폐지한다는 것은 그건 또 아주 심리적인 이러한 그 효과가 예.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 그런데 같고요. 수정법 폐지보다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수도권의 어떤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얻는 그 혜택을 지방으로 넘길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방안을 연구돼야 될 것 같습니다. 공존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관련해서 어떤 민관정 TF를 만들어 갖고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 같다는 좀 당부를 드리고요. 철도 관련해 갖고 지금 경기도 내 교통수단 분담률을 살펴보면 철도가 10%밖에 되질 않습니다. 네. 경기개발연구원의 최근 보고서도 봐도 경기도의 그 철도망 구축을 위해 갖고 현행 서울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경기도의 동서남북을 연결할 수 있는 순환 철도로 갖다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으셨을 겁니다. 네. 관련해 갖고 지사께서도 지난 지방선거 때 경기북구 오셔갖고 전철 7호선의 양주 연장이라든가 교외선 재개통 이게 이제 공약에 다 들어갔던 겁니다. 특히 교외선 같은 경우는 고의정부, 고양, 은평 같이 연결하기 때문에 경기북구의 절반을 상당 정도로 갖다 순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재개통 문제를 좀 연구해 주시고요. 네. 7호선 문제는 어쨌든 경기북구의 그 도로 인프라뿐만 아니라 철도 인프라는 훨씬 더 약하고 이거는 뭐 다른 의원도 지적하신 것처럼 대통령께서도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말씀하시면서 어쨌든 철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히 경기북부 지역이 그거 준비를 하려고 하면 경기북부 지역에 철도망이 제대로 구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7호선 연장 문제라든가 교외선 재개통 문제께도 지사께도 좀 우리 철도국장 다 좀 깊은 관심을 갖고 연구해주길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두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 오후 질의를 한 지 한 1시간 한 40분 정도 됐기 때문에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4시에 속개하여 보충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